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홍성의 한 소아과가 민원 때문에 폐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보호자가 진료를 거부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건데 의원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폐업이 이어지자 충남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운영 시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이달부터 도내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의 LPG 100원만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면서 2025년부터 안면읍 승원리와 근흥면 신진도리에 LPG가 공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요즘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 바로 병원입니다. 지난 5년간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모두 662곳에 달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홍성 지역의 한 소아과가 폐업을 예고했는데요. 지자체에 제기된 민원이 그 이유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성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지난주 9살 아이의 보호자가 홍성군에 이 의원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은 아이가 혼자 병원을 찾았다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보호자가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 동네 소아과 진료 예약을 해줬고 병원에 자신은 근무 중이라 당장 갈 수 없다고 하자 아이를 그냥 돌려보냈다고 적었습니다. 또 퇴근 후 다른 소아과에서 아이의 열을 쟀더니 39.3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원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안내문을 걸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진료 거부 주장에 대해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 환자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진료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회의감을 심하게 느낀다며 소아과 문을 닫고 성인 진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 원장은 지난 4월 의사 실력이 없다는 등의 비방성 글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적자를 감내하면서 병원을 운영했는데 폐과와 정과에 대한 고민의 기간이 짧아질 것 같다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휴진에 들어간다고 공지하면서 운영 재개 여부는 명확히 알리지 않은 상태. 어떻게 갈 수 있는 곳이 하나 줄으니까 아프면 걱정이 되죠. 여러모로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대기도 막 70명 이상 넘어가고 하니까 있어도 이런데 없어지면 더 많이 몰리겠죠. 그렇다면 이번 사안을 진료 거부로 볼 수 있을까? 현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만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 해당 사실관계, 정황, 그 당시 이제 긴급성, 의료 여건 등을 재반적으로 파악해서 정당한 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해당 보건소라든지 이제 관할 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홍성군은 소아청소년과 특성 등을 고려해 이번 일을 진료 거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해당 민원인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도내 의료기관 82곳의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폐업과 운영시간 단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의 운영시간과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등 야간 진료 관련 정보를 충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26일부터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접수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정부 24 홈페이지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태안군 안면읍 승원리와 근행면 신진도리에 LPG가 공급됩니다. 태안군은 25일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승원리 700여 세대와 신진도리 약 400세대는 2025년부터 LPG를 공급받게 됩니다. 태안군은 LPG 공급을 통해 기존 가스 요금보다 최대 40% 정도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댐에서 마치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물. 계속되는 장맛비에 물을 가뒀던 전국의 주요 댐들이 일제히 수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홍수를 걱정할 처지에 놓인 건데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물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질을 우선한 규제 중심이냐, 수자원 개발과 관리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환경부가 도맡고 있는 국가 물관리를 국토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독립된 권한 없이 환경부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수자원청 같은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가뭄과 홍수가 잇따르면서 기후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물관리 실패의 원인을 서로 탓하기보다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청양 지역은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피해 마을을 직접 찾아가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청양군 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의 유선 주무관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양군 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 유선 주무관입니다. 예,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청양 지역에서 현재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을 이미 경험한 주민들의 심리 회복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으로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트라우마 초기에는 괜찮다가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할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재난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폭우 피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을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19일부터 목면, 정산면, 청남면 등 특히 피해가 큰 마을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11차례 방문해 5일 예방교육과 선별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은 치료를 안내하고 필요시 재가정신질환자 등록 후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와 연계하여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음안심버스는 전문 상담사가 심리상담과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측정 결과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관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공주 수순의 숲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폭우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난을 겪게 되면 불안하고 예민해지며 조그만한 일에도 쉽게 짜증나는 각성 상태가 되거나 식욕부진, 피로감, 우울감 같은 무감각하고 멍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몸에 있는 공기를 내보내듯 심호흡을 할 수 있으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나 지금 들리는 소리를 말하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집중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으로 회복하지만 이상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원은 재난 경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정신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 유선 주무관이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청양 지역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24일부터 이재민과 자원봉사자, 군인 등 복구 작업 참여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구호 키트와 대피소 칸막이, 모포 400개 등 구호 물품을 청양군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병건 명예군수 1,000만 원, 청양시장 상인의 200만 원 등 성금 기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이번 달부터 충남 지역 최초로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차별 없이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 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아동 보육료 단가는 만 0세 51만 4천 원, 만 1세는 45만 2천 원 등으로 내국인 아동과 같아졌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의 테니스장이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25일 도청에서 2027 충청권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충남도는 2026년 안으로 내포 신도시 내에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제규격 테니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에는 3,000석 이상의 관중석과 기자실, 선수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폭염과 집중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위기 가정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발굴 대상은 중장년 1인 가구와 돌봄 공백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입니다.